물을 마실 때 사람들이 종종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물을 마실 때 일부 사람들이 범하는 6가지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 시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물을 너무 많이 마실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수분 섭취를 강요할 때 전해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몸의 각 세포에 물을 운반하는 데 필수적인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우리 몸은 이러한 전해질을 정상 기능에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전해질이 결핍이 있는 경우 몸은 그러한 양의 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많은 비디오에서 몇몇 온라인 교사들이 하루 종일 물을 마시라고 주장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물 8잔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습니다만,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매일 과도하게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이 물과 함께 전해질을 복용하고 있습니까? 몸에 염분이 부족한 경우 급격하게 많은 물을 마시면 체액 내의 염분이 희석되고 약화되며 혈액의 나트륨이 감소하는 저나트륨혈증이라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은 소금의 일부입니다. 이 결핍으로 인해 물은 체내에서 적절하게 분포되지 않고 체액 균형이 깨지며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물을 너무 많이 마실 경우 위험할 수 있으며 몸을 어려운 상황에 놓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물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목마를 때의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목마르면 물을 마십시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누군가가 신장 결석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신장 결석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또는 이전에 이 문제가 있었던 경우, 통풍, 요로 감염, 몸에 염증, 고혈압이 있는 경우 신장 결석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물 2.5에서 3리터를 마셔야 합니다. 탈수 또는 수분 부족은 신장 결석의 주요 원인입니다. 하루에 3리터의 물을 마시면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게 많은 물을 마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논의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범하는 첫 번째 실수는 강제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나트륨혈증이라는 상태 때문에 사람들이 죽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다루고 싶은 두 번째 점은 빨리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왜 그런지를 알아야 합니다. 빨리 물을 마실 때 혈액 속에 나트륨이 갑자기 들어온 물을 적절하게 분산하지 못하면서 체액 균형이 깨집니다. 나트륨의 역할은 세포 내외의 체액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물을 매우 빨리 마신다면 체가 부을 수 있고 염분이 신속하게 세포 내부로 들어가고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나트륨 비율이 불균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때로는 사람들이 물의 부족을 주스, 커피, 차 또는 심지어 탄산음료로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면 달콤한 음료를 만들어 물이 빠져나가는 곳에 많은 설탕을 넣습니다. 설탕이 몸에서 물을 빼고 탈수를 증가시키고 더 목마르게 만듭니다. 그 후에 차나 커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들은 미약한 이뇨 효과가 있어 체내의 물을 감소시키고 수분을 보충하는 대신 체내에서 물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누군가가 이뇨제 알약을 복용하거나 혈압약을 복용하거나 심장 문제가 있거나 체내의 추가 액체를 제거하려는 경우 차나 커피는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외부 온도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더운 경우 몸이 더 많은 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고강도의 작업을 하고 풀어바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더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또한 설사나 구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몸이 매우 빠르게 탈수되기 때문에 수분 부족을 보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후에 최근 케토제 도입한 경우 이러한 이유로 몸이 처음 몇 일 동안 물을 잃습니다. 이는 이전에는 근육이나 간에 포함된 설탕이 물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액체, 이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g의 설탕은 약 3g의 물을 보유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당분을 많이 섭취했기 때문에 몸은 스폰지처럼 물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당분과 설탕을 줄이면 이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해질에 주의하지 않으면 탈수가 더 심해집니다. 특히 최근 케토 다이어트로 전환한 경우, 또한 때로는 사람들이 칼륨을 더 많이 섭취하고 나트륨 섭취량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일부 전해질 음료에 칼륨이 많고 나트륨이 적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또는 더 많은 녹색 식물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트륨 칼륨 비율을 균형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 운동하지 않는 경우, 즉 해야 하는 경우,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땀을 흘리고 날씨가 더운 경우 또는 나트륨 섭취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체중 감량을 위해 소금을 완전히 남겨두는 경우 나트륨 칼륨을 균형 잡는 데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누군가가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칼륨 섭취가 적으면 몸은 물을 보유하고 체액 보유가 증가합니다. 체액 보유에는 항상 칼륨이 부족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칼륨 섭취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의 위장산과 같은 위의 위장산을 희석시킵니다. 이미 부분에 약한 점이 있는 경우, 즉 위산 수준이 낮거나 산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경우이며, 이는 4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매우 일반적입니다.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 흡수, 특히 단백질의 소화가 방해되어 위식도 역류, 산성 트림, 산성이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식사 중에 필요할 때 물을 마시고 너무 많이 마시지 않도록 하고 식사 전 30분이나 식사 후 30분 동안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이 점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이 마를 때 마시십시오. 그러나 누군가가 위의 약점, 낮은 위산을 가지고 있거나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위의 기능이 더욱 약화되고 특히 단백질이 올바르게 소화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점은 아주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한 번에 아주 차가운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두경부 신경의 기능이 느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차가운 물을 너무 많이 마십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화계가 이미 약해져 있거나 위약이 있거나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경우 두경부 신경의 기능이 느려지고 두경부 신경의 역할은 식사를 소화하는 것입니다. 소화가 늦어집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수돗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일 새로운 것이 연구됩니다. 보통 그 안에 염소 또는 불화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후 글리포세이트 또는 많은 다른 농약과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건강에 해로운 것입니다.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화학 물질도 있습니다. 뇌 건강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 방출되는 암에 연결되는 화학 물질, 물관의 플라스틱 입자가 발견되어 수돗물의 나노 사이즈의 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에 좋은 품질의 정수기를 설치하고 정수된 물을 마십시오. 떠나기 전에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십시오. 유튜브 지침에 따르면 좋아요와 공유가 많은 비디오는 유튜브 자체에 의해 홍보되어 더 많은 사람에게 권장됩니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 비디오는 끝입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안녕.